최근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워런 버핏의 버크셔가 현금 보유를 엄청나게 많이 늘리고 있고 애플 주식을 계속 내다 팔고 있다고 말입니다. 버핏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들 가운데 제일 두려운 건 왜 하필 버핏이 현금 보유를 늘리고 있을까? 조만간 주식시장에 큰 붕괴가 찾아오는 건 아닐까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버핏이 애플을 매도한 이유를 생각해 보고 그 다음 매수 가능한 종목, 그것도 버핏이 죽기 전에 엔비디아를 매수할 것인지 대체 버핏은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 뉴스들을 검색해 보면 워렌 버핏이 현금 보유를 늘리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건 2023년도 8월 뉴스, 2023년도 8월 뉴스인데 그때도 버핏은 현금 보유량이 사상 최대에 육박할 거라고 여기저기서 떠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2021년도 뉴스인데 이때도 그랬고 2019년도 뉴스인데 이때도 그랬습니다. 2017년도에도 그랬고 이 뒤로도 찾아보면 거의 매년 1년에서 2년 사이에 이런 뉴스가 계속 나왔어요. 거의 매년 뉴스에서 버핏이 현금을 역대 최대로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체 뭐가 있을까? 왜 그럴까?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버핏이 현금을 최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온 다음에 어김없이 하락장이 나왔으니까 한 1, 2년 기다리니까 하락장이 나왔다. 와, 역시 뭐 버핏이 뭔가 뭐 그 선견 지명이 있어서 버핏이 현금 최대로 보유하고 있을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고장난 시계도 하루 두 번은 맞는다고 하잖아요. 버핏의 현금은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사이클이 있잖아요. 1년에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다면 너무 올라서 살 종목이 없으니까 버핏은 현금 보유가 최대다 이러고 주식시장에 가끔 폭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버핏은 뭔가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면서 막 신격화를 하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버핏이 잘한 것도 맞지만 뭐 버핏이 틀렸다고 제가 지적할 수준도 아니잖아요. 버핏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버크셔 해서웨이를 보면 보험 분야 북미 1등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회사 운영만으로도 매년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거죠. 여기에 버핏은 2016년 이후로 애플에 투자하면서 또 돈을 엄청나게 크게 불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아무튼 지금도 버핏의 자산은 가만히 이렇게 앉아만 있어도 계속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배당금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우리가 굴리는 그 자잘한 눈덩이랑은 다르게 버핏의 눈덩이는 처음 굴리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냥 한 바퀴만 돌아도 막 천문학적인 돈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현금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들을 살펴보면 이런 주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애플을 팔았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아직도 애플 주식을 제일 많이 보유 중이고 2위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3위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4위가 코카콜라, 5위가 쉐브론, 6위가 옥시덴탈 이 정도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애플을 많이 팔았다고 해도 아직도 들고 있는 이 애플에 투자한 돈을 보면 2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3위 뱅크 오브 아메리카, 4위 코카콜라 이 세 개를 다 더해야 이 애플 하나 정도 투자한 돈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죠. 그 정도로 버핏은 애플에 몰빵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버크셔의 포트폴리오의 여기 46%가 애플이었으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투자 방법은 분산 투자입니다. 그런데 버핏은 집중 투자, 말이 좋아 집중 투자지 몰빵 투자를 선호합니다. 분산을 해도 6개 이내 종목으로만 분산을 하라고 하죠. 버핏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비즈니스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6개 기업 이상을 보유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사업, 그러니까 베스트 아이디어에 돈을 더 투자하는 대신 7번째 사업에 투자하는 건 끔찍한 실수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7번째로 좋은 아이디어로 부자가 된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베스트 아이디어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부자를 만들어줄 종목, 그걸 고르고 골라서 거기에 몰빵으로 들어가야
제일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이런 투자 방법이 지금의 버핏을 만들어줬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이런 방법을 쉽사리 따라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뭐가 베스트 아이디어인지, 뭐가 틀리지 않은 선택이 될지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버핏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이 기업에서 또 운영을 해서 계속 돈이 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배당도 계속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한 개 틀려도 뭐 이게 다 그냥 스리슬쩍 무마가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한번 투자하면 그냥 나락으로 가는 거죠. 몰빵 투자 따라하기는 쉽지만 몰빵 투자로 계속 실수 없이 자산을 불려가는 건 우리 같은 사람으로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게 버핏과 우리의 다른 점이죠. 어쨌거나 버핏은 이런 몰빵 투자로 2016년부터 애플에 이제 몰빵을 시작을 해서 2023년도 1분기 말에는 전체 투자 금액의 46%가 애플의 몰빵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애플의 몰빵 시대가 끝났습니다. 최근 애플을 계속 팔고 있잖아요. 우리는 버핏이 단순히 현금 보유량을 늘렸다는 것에 집중할 게 아니라 애플을 왜 팔고 있고 왜 다른 주식을 지금 매수 안 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애플에 대한 투자, 몰빵 투자를 왜 그리고 어떻게 언제 어떻게 왜 시작을 하게 되었는지 이걸 살펴봐야 돼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버핏은 이제 가치 투자의 대가라고 단순히 생각하는 건데 버크셔는 이때 2016년부터 애플을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애플의 역대 PER 차트인데 애플을 매수할 당시 이때 2016년 당시에 애플의 PER은 13배 정도였습니다. 나름 저평가로 볼 수 있죠. 하지만 애플이 단순히 저평가되었다고 매수한 건 아닙니다. 그 이유를 먼저 보면 이건 2023년도 뉴스인데 버핏은 22년도 4분기까지도 계속 애플을 매수했습니다. 애플을 계속 매수할 이 당시에 PER은 30배가 넘었는데도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애플이 저평가되어서 싸다 이런 걸로 애플에 투자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애플의 PER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도 매수를 계속 이어갔잖아요. 가치 투자를 하면서 버핏의 가치 투자에 열광하는 그런 가치 투자자들은 조금 실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식이 저평가일 때 매수하고 고평가일 때 매도한다는 이런 가치 투자 방법이랑 다르잖아요. 계속 고평가가 돼 가고 있는데도 계속 추가해서 따라서 매수하고 있으니까요. PER이 단순히 낮아서 매수한 게 아니라 PER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연속 매수를 하는 이 버핏의 투자 방법은 뭐가 다를까?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버핏의 투자를 어떻게 이제 하게 됐는지 살펴보면 버핏은 혼자 투자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의 친구 찰리 먼고와 함께 지금의 버크셔 해서웨이 자산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찰리 먼고는 23년도 99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94세의 버핏도 찰리 먼고의 별세를 보면서 이제 자기도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는 2000년대에 들어서 후계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이 회사를 운영할 후계자는 그레그 아벨이라는 사람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그 아벨은 버핏이나 찰리 먼거처럼 버크셔의 그 자산을 막 운영하고 이런 걸 전적으로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버크셔에 돈을 투자하는 건 또 다른 후계자들이 하는데 그렇게 찾은 사람이 바로 이 토드 컴스와 테드 웨슬러입니다. 애플 있잖아요. 애플 투자도 이 둘의 제안으로 매수하게 된 겁니다. 버핏은 그동안 IBM에 투자했다가 엄청난 손실 보고 팔면서 나이 들어서 모르는 테크 분야에 괜히 투자하는 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할아버지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할아버지한테 애플 투자를 권유한 사람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토드 컴스와 테드 웨슬러입니다. 먼저 토드 컴스는 찰리 먼거로 인해 버크셔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토드는 찰리 먼거랑 같이 밥도 먹고 전화도 하고 하다가 결국 버크셔에 일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들어오게 된 거고, 테드 웨슬러는 버핏과의 점심 경매를 2년 연속으로 했던 사람인데 두 번째 점심 마치고 집에 갈 때 버핏이 같이 일하자고 제안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후 버핏과 찰리 먼거처럼 토드와 테드가 같이 일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둘은 버핏에게 애플에 투자하자 막 이런 설득을 했습니다. 사실 버핏은 테크 관련주에 투자하는 걸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버핏은 이미 IBM에 투자했다가 2조 원 넘게 손해보고 팔아서
아, 테크주는 정말 나랑 안 맞는구나. 잘 아는 것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할아버지죠. 이런 할아버지한테 애플 주식 사자고 한 건 엄청 힘들겠잖아요. 하지만 이 그러니까 토드와 테드는 버핏에게 애플이라는 기업의 기술력, 테크주, 성장주 막 이런 장점보다는 독점 기업입니다 라고 이 장점을 더 부각시켰습니다. 버핏이 독점 기업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비자, 마스터카드에 투자하고 코카콜라에 투자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투자했던 것, 이런 게 다 독점 기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버핏은 다시 애플을 독점 기업의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괜찮네. 그래서 2016년에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애플은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죠. 꾸준히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고 배당까지 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버핏이 좋아하는 조건에 또 부합하는 좋은 회사였죠. 애플은 2016년 이후에도 계속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2, 3년에 한 번씩 바꾸는 스마트폰 하면 애플폰을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애플, 삼성, LG폰, 모토로라 막 이런 거 2019년, 20년, 21년 이렇게 보면 애플폰에 대한 재구매율이 90%가 넘는 이런 엄청난 재구매율을 보이는 그런 회사였죠. 이건 웨어러블 기기 분야의 시장 성장성인데 엄청나게 성장할 걸로 보이잖아요. 웨어러블 기기 분야에서도 애플의 생태계 속에서 구동이 잘 되는 애플 제품 사람들이 꾸준히 사주니까 애플은 계속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면서 성장할 거다 막 이렇게 분석을 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배당도 잘 주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에 자사주도 매입해주고 이렇게 계속 성장할 걸로 기대되는 이 애플 주식, 버핏은 왜 팔기 시작했을까? 아직도 애플은 잘 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도 3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애플은 사상 최고의 매출을 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매출이 잘 나오는 것과는 별개로 최근에는 이렇게 성장성이 없다, 애플의 성장성이 끝났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카도 중단되고 AI도 뒤처져 있습니다. 새로운 게 없는 거죠. 아이폰 하나에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오직 아이폰 하나. 미래 테크 관련 분야에서 뭔가 독점적인 지위를 리드해 나가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그냥 코카콜라처럼 콜라 하나 바라보고 꾸준히 이렇게 팔리는 그런 제품 하나에 매달리는 기업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폰 하나 이런 거 제품 하나에 매달리는 기업, 이런 거라면 애플보다 더 좋은 기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콜라나 카드사, 정유사 이런 건 사실 대체가 힘들긴 하지만 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이 발전되면 언제든지 뒤바뀔 수도 있는 그런 산업인 거죠. 정리하자면 버핏이 애플에 투자한 게 아닙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에 투자한 거고, 그러면 그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애플 투자를 누가 생각을 했냐? 차기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 투자 운영을 담당하게 될 두 사람, 바로 토드 콤스와 테드 웨슬러였다는 거죠. 이들이 애플 매수를 건의하면서 이야기했던 요인, 애플이 시장의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고 배당과 자사주 매입같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건 이제껏 다른 유튜브나 뉴스 이런 데서 버핏이 애플 팔고 현금 보유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었는데, 제가 고민해본 바로는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올해 8월에 구글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재판받았죠. 거기서 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혼자 너무 독점 기업이니까 독점 분야 적당히 나눠서 기업도 분할하고, 그래서 독점적인 매출 나오는 부분 나눠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건 구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애플,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모두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 걸려 있는 상황이죠. 성장성이 정체되는 것 같은 애플인데 독점 기업이라는 이 장점마저도 올해 초에는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송에 걸렸습니다. 테드와 토드가 버핏을 꼬셔서 매수하게 된 이유가 하나둘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다음 분기 또는 내년까지 애플 주식을 몽땅 다 매도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금도 많이 들고 있죠. 버핏이 현금 많이 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주식 왜 안 사지? 악재가 다가오나 막 이런 걱정도 늘게 되는 거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버핏의 현금은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고 현금 보유량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원래 버핏은 주식이 싸져야 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시장에 싼 주식, 독점적이면서 싼 주식, 독점적이면서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고 그러면서 또 싼 주식,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살 게 없어서 안 사는 건데 괜히 지레짐작하면서 시장 망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1, 2년 정도 쭉 상승하다가 주식시장에 자연스러운 등락이 있잖아요. 이런 게 상승하다가 하락하다가 하잖아요. 하락장 한번 빵 나오면 역시 버핏이 현금 늘려가고 있던 이유가 이거구만, 막 이런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버핏이 엔비디아나 테슬라에 투자하지 않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엔비디아나 테슬라 모두 시장의 독점적인 지위 갖고 있는 기업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 엔비디아 보면 딱 나오죠. 반독점법 소송 중이잖아요. 엔비디아는 인공지능의 칩 시장, 특히 데이터 센터용 GPU 시장에서 9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테슬라는 전기차 분야에서 시장의 독점적인 지위가 없어요. 미국 내 전기차 점유율에서도 50%가 깨졌고, 전 세계 전기차 점유율을 봐도 비아디가 전 세계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테슬라가 전 세계 11% 정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는 24년 9월 발표 기준으로 대략 3.7%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부분에서 독점은 테슬라가 아니라 오히려 비아디가 더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만일 테슬라가 자율주행차 그리고 테슬라봇 요게 이제 성공을 하게 돼서 출시가 된다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독점 기업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아직은 좀 시장 그 규모가 작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전기차 점유율, 비아디가 제일 크잖아요. 이 때문에 버크셔는 2008년부터 비아디에 투자를 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전기차 시장의 독점적인 기업이 이제 우후죽순 막 드러나는 그 전기차 회사들 때문에 비아디의 전기차 독점이 끝났죠. 그래서 버핏은 이제 비아디에 대한 투자를 접어버리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버핏의 투자, 아니 그 버핏 후계 위치에 있는 테드와 토드가 테크 기업들 가운데 애플의 뒤를 이을 테크 기업 투자처를 생각해 본다면 차라리 엔비디아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도 애플이랑 마찬가지로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엔비디아도 만약에 패소를 해서 독점적인 지위를 잃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 주체를 보면 미국의 반독점 3인방이라고 해서 바이든 정권, 그 민주당에서 나온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빅테크 기업의 반독점 소송을 막 주도적으로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트럼프 정권이 시작됐잖아요. 트럼프는 그동안 민주당 바이든 정권이 추진했던 쓸데없는 기업 규제를 철폐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패소한 구글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과연 구글의 해체를 통해 구글을 파괴할 것인가 라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기업들이 지금보다 더 커지는 걸 바라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엔비디아처럼 정말 완벽하게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는 그런 기업은 지금 상황에선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엔비디아도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주주 친화적인 기업의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배당보다는 기업 성장으로 주가가 더 많이 오르는 걸 기대하겠죠. 어찌되었건 조금이라도 배당도 주고 자사주도 매입하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보여주는 기업이 엔비디아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되면서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인 지위는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거고, 애플보다도 더 독점적인 기업이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도 내놓고 성장도 계속 꾸준히 나오면서 시장을 더 나눠 먹을 그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거기에서 완전히 독점적인 그런 기업, 엔비디아. 이게 나왔으니까 버크셔의 입장에서는 엔비디아도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버핏의 투자에 완벽하게 좋은 조건은 아니에요. 최근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렇게 고평가가 됐잖아요. 엔비디아의 PER은 68배 정도 수준으로 고평가 수준입니다. 하지만 내년에 엔비디아 차세대 칩 블랙웰이 출시된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미 2025년도에 1년간 만드는 모든 제품은 창고에 들어갈 틈도 없이 만드는 족족 다 팔리게 될 거잖아요. 역대 최대 매출과 최대 이익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주당 순위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이제 이런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게 된다는 거죠. 엄청난 성장성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성장성을 넘어서는 주가 상승률로 PER이 더 높아진다. 그러면 고평가가 되겠지만 이걸 또 뛰어넘는 주당 순이익이 발생을 한다면
버크셔의 토드와 테드도 엔비디아를 무시하기는 힘들 것 같아 보입니다. 버핏이 버크셔에 현금 쌓아두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94세 버핏이 슬슬 갈날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버핏은 자기 재산을 모두 기부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박수 쳐줬는데 갑자기 그 기부 대상을 바꿔버렸어요. 자녀들이 대표로 있는 재단에 기부한다고 그 내용을 수정한 거죠. 버핏은 1,300억 달러 정도 주식 재산을 보유 중인데 이전까지는 빌 게이츠 재단을 비롯해서 5개 공익 재단에 골고루 기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버핏은 유언장을 바꾸면서 세 자녀가 각각 운영하는 그 3개의 재단에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뭐 재단에 돈을 기부하면 미국 세금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세금이 없거나 아니면 크게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재단의 돈을 뭐 자녀들이 막 빼서 쓸 수는 없으니까 버핏은 착하게 뭐 기부 잘한 거다라고 이제 박수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자녀들은 재단으로부터 월급 엄청나게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꾸준히 뭐 안정적인 삶도 유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재단을 운영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재단의 이사장이라는 그 명함 한 장만 있어도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말이 좋아 기부지 그냥 꼼수 쓰면서 상속한 거잖아요. 남들이 함부로 사기쳐서 못 뺏어가게 시스템을 만들어준 아주 현명한 상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보면 어쩌면 버크셔의 현금을 많이 비축해 두는 거 이런 건 버핏이 죽고 상속이 일어나게 될 때 바로 현금을 사용할 수 있게 비축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정권이 시작되면서 미국 주식은 앞으로 당분간 정말 좋아 보입니다. 물론 산업과 업종에 따라서 많이 오르는 종목들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아무튼 미국 주식은 좋아 보입니다. 여기에 미국 기준금리도 내렸잖아요. 그동안 국채 수익률이 너무 높아지면서 생겨난 그런 우려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뭐 얼마나 길게 보고 막 10년씩 보면서 떨어져라 떨어질 거다. 버핏이 현금 많으니까 하락장 분명히 올 거야. 막 이런 주문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이 트럼프 정권의 미국 주식시장 이런 상승장에서 혼자 수익 못 챙기는 그런 아쉬움을 남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버핏이 현금을 많이 보유하게 된 이유 그리고 애플 팔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봤고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엔비디아 투자를 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습니다. 뭐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으니까 그냥 가능성만 생각해 본 거지만 어쨌거나 결론은 기승전 미국 주식이 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승장에서 좋은 주식 잘 골라서 큰 수익 거두시기 바라고 큰 수익 거둘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제 이전 영상들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